우선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예심과 본심이 있습니다. 예심의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미술활동 보고서에 있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활동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어떠한 활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술에 대해서 대략 어떠한 체험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이제 점수를 사전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잠깐 원칙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예심에서는 고교 정규 과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그런 활동들을 존중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공식 활동. 그래서 공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좀 염두에 주실 건 뭐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최하는 활동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학생들께서 많이 걱정하는데, 이게 나 별다른 스펙이 없는데, 별일이 내세울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작은 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어떤 원칙을 따라서 소상하게 그 기록을 해 주시면 학교에서의 활동, 개인적인 활동들이 높게 또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심이 맞춰지면 예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혹은 개별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그 세부 평가를 하는 본심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미술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 지원자 심사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가자 의견,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그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술활동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참여를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거기서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하나씩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실이 그 학생의 사실 여부의 확인이 중요한 문제를 차지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증빙하라, 그 증빙서를 제출하라 하는 그러한 별도의 연락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 요구를 할지 여부를 저희도 과정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서류 심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는 유의사항이 준수되었는지, 그 다음에 서류 심사 과정에서 어떤 그 불공정한 사례가 없었는지 하는 것들을 별도의 팀에 의해서 새롭게 확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든지, 여러 심사위원, 사정관들께서 심사해 주실 텐데, 지나치게 크다든지, 지나친 어떤 특이사항, 특별한 어떤 특이사항이 발견됐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재심을 요구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기재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거 잠시 후에 어떤 것이 중복 기재인지 하는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에서 뭘 보겠다고 하는 거냐? 미술활동 보고서 통해서 뭘 보겠다고 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많은 질문을 받아서, 그동안에 이렇게 처음 시도되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 교과 활동, 비교 활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고, 거기서 얼마나 성취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즉, 굳이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교과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는 이제 활동 참여의 지속성이나 지속적으로 오래 참여한 활동들을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에, 비교과 활동의 내용에 얼마나 충실했었고, 그 충실한 데서 얼마나 높은 성취를 했었느냐. 그 다음에 이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자 평가의견, 즉 미술교수 평가의견에서는 객관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학생마다 다양한 나름대로의 활동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을 얼마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자료를 준비해야 되냐는 것들은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해서 얼마나 소질이 있는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집중력을, 소위 과제 집중도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미술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있어서 교회 활동이거나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미술 선생님의 평가를 직접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평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허위 기재. 우선 처음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미술활동 보고서 준비하면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크로스 체크하는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라고 발견이 되면 그거 그냥 그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데 일부 발견 안 되고 넘어갔다 혹은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약간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런데 잘못되는 경우 결격입니다. 즉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류심사, 심층면접 각 과정에서 이것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라고 판정이 되면 그것이 어떤 고의적으로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기재를 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중복 기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간단한 좀 억지로 만든 이해입니다. 홍익대학교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했다 하는 것을 그냥 2번 기재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복 기재가 되고 감점 처리할 뿐만 아니라 고의성의 발견이 되면 결격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중복 기재한 것 같다. 그러면 사유서를 첨부하십시오.